밤이 깊어지면 마음은 낮보다 더 분명해진다. 낮에는 바쁘다 하여 덮어둔 서운함이 불 꺼진 방에서 조용히 고개를 든다. 왜 나는 늘 혼자인가?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가? 그 생각이 가슴을 조이는 날이 있느냐? 그러나 너희여, 그대가 외로운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가 크니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쉽게 난다. 사람이 힘든 것이 아니라 관계라는 짐을 혼자 들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말은 빨라졌다. 얼굴을 보고 전하던 마음이 문자와 댓글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표정도 숨결도 빠진 말은 바람 없는 불씨처럼 쉽게 번져 오해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고 뒤늦게 아픈 날이 많으니 그대는 말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끝내 자신을 탓한다. 너희여, 복을 바라는가?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금덩이가 아니다. 복은 그대의 마음과 말이 만든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들어온다. 그러니 경전을 틀어놓는 것만으로 복이 오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경전의 소리를 빌려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일의 말을 맑게 하는 것이 곧 복덕의 시작이다. 복덕이란 무엇인가? 복은 따뜻함이 돌아오는 것이고 덕은 그 따뜻함을 먼저 건네는 것이다. 그대가 남에게 건넨 말 한마디가 언젠가 그대의 마음을 감싸는 담요가 된다. 사람 사이가 막히는 순간을 살펴보아라. 비교가 먼저 올라올 때, 섭섭함이 쌓여 작은 말에도 불이 붙을 때, 잘못을 알아도 체면이 먼저 나서 고개를 못 숙일 때, 참고 참다가 한 번에 터뜨릴 때, 혹은 하고 싶은 말을 삼키다 지쳐 어느 날은 관계를 끊고 싶어질 때, 그것은 그대가 나빠서가 아니다. 마음이 지치면 말이 거칠어지기 때문이다. 불가에서는 이를 구업이라 부르나 겁내지 말아라. 업은 벌이 아니라 습관이다. 자주 내뱉는 말이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이 다시 관계를 만든다. 내가 그대에게 알려주겠다. 인연을 살리는 데에는 3가지는 말해야 하고 2가지는 참아야 한다. 3가지는 말하라. 첫째, 고마움을 말하라. 고마움은 큰 일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작은 일을 지나치지 말고 구체하게 말하라. 늘 고맙다보다 오늘 기다려줘서 고맙다. 내가 해줘서 내 마음이 한숨 쉬었다. 이 한 문장이 상대의 마음을 풀어준다. 고마움을 말하는 이는 인연의 문을 연다. 둘째, 미안함을 말하라. 사과는 지는 것이 아니다. 사과는 관계를 살리는 숨구멍이다. 변명은 길고 사과는 짧아야 한다. 아까 내 말이 거칠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덧붙여라. 다음에는 숨을 고르고 말하겠다. 그대가 한번 고개 숙이면 인연은 다시 숨을 쉰다. 셋째, 바람을 말하라. 불평은 칼이 되고 부탁은 다리가 된다. 상대를 평가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나는으로 꺼내라. 당신은 늘 무관심해가 아니라 나는 요즘 외롭다. 오늘 10분만 같이 걸어줄 수 있겠니? 바람을 말하면 상대는 공격받지 않고 도울 길을 찾게 된다. 2가지는 참아라. 첫째, 되받아치는 말을 참아라. 혀끝까지 올라온 말이 있느냐? 그 말은 화살이다. 한번 놓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대는 그 순간 단 한 번만 멈추어라. 속으로 멈춤이라 하고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내쉬어라. 10번이 어렵다면 한 번이면 된다. 그 한 번이 상처의 씨앗을 끊는다. 둘째, 사람을 재단하는 판단을 참아라.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이 말이 마음에 뜨면 인연은 문을 닫는다. 사람을 붙잡지 말고 행동을 보아라. 너는 늘 이기적이야 대신 오늘 그 말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판단을 잠시 미루면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너희여, 왜 참음이 인복을 부르는가?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 그대도 상대도 피곤하면 못난 말이 나온다. 그때 그대가 한 번만 멈추면 상대는 여기는 안전하다 하고 마음을 내린다. 안전한 곳에서만 사람은 진심을 꺼낸다. 그러니 참음은 약함이 아니라 자비의 힘이다. 내가 또 하나 말하겠다. 말은 집안의 공기와 같으니 따뜻한 말은 창문을 여는 바람이 되고 날카로운 말은 찬바람이 되어 사람을 움츠리게 한다. 공기가 탁한 방에 누가 오래 머물고 싶겠느냐? 그대의 말이 편안한 공기가 되면 사람은 저절로 머문다. 이제 그대가 당장 할 수 있는 수행을 알려주겠다. 잠들기 전 단 3분이면 족하다. 숨을 3번 고르게 쉬어라. 들이쉬고 길게 내쉬고 어깨에 힘을 내려놓아라. 스스로에게 2가지를 물어라. 오늘 내가 가장 거칠었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그때 내 마음이 정말 원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인정이었는지, 쉬고 싶음이었는지, 사랑이었는지. 정답을 찾지 말고 알아차리기만 하여라. 내일 할 1가지를 정하라. 고마움 한 문장을 먼저 보내기. 대답하기 전 숨 한 번 쉬기. 비난 대신 부탁으로 말하기. 크게 하지 말고 작게 하여라. 작은 것이 오래 간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읊어라. 나는 따뜻하게 말하겠다. 나는 멈춘 뒤에 말하겠다. 경전을 켜놓는 목적은 끝까지 듣는 데 있지 않다. 그 소리로 마음을 가라앉혀 내일의 말을 한결 맑게 하는 데 있다. 너희여, 인복은 멀리 있지 않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혀끝에서 시작된다. 고마움을 말하고 미안함을 말하고 바람을 부탁으로 말하라. 되받아칠 말을 참고 사람을 재단하는 판단을 참아라. 그러면 그대의 말이 먼저 길이 되고 그 길을 따라 복이 조용히 들어올 것이다. 오늘 그대가 고른 한 번의 멈춤이 내일 누군가에게는 큰 안도가 된다. 그 안도가 쌓여 그대의 삶에 복덕이 된다. 밤이 내려앉을 때 그대의 마음은 낮보다 더 솔직해진다. 낮에는 할 일을 핑계로 미뤄둔 것들이 밤에는 하나씩 고개를 든다. 괜찮다고 덮었던 말, 참았던 서러움, 이유 없는 불안이 잠들기 전 조용히 문을 두드린다. 그러나 그대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그대가 약해서가 아니다. 오래 버텼기 때문이다. 버티는 동안 숨이 얕아지고 숨이 얕아지면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린다. 그러니 먼저 숨을 돌려라. 숨이 고르면 마음도 가라앉는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손끝에 온도를 느껴보아라. 가슴이 오르내리는 움직임을 느껴보아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수행은 시작된다. 오늘 밤 잠들기 전 3분이면 충분하다. 먼저 코로 숨을 깊게 들이쉬어라.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라.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라. 마치 마음의 먼지를 밖으로 내보내듯 길게 내쉬어라. 오늘 내 한계를 말하지 못한 순간은 언제였는가? 오늘 감정이 높은 상태에서 결정을 서두른 순간은 언제였는가? 그때의 그대를 탓하지 말아라. 왜 그랬지가 아니라, 아, 내가 그때 많이 지쳐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라. 알아차림이 곧 길이 된다. 마지막으로 내일의 1가지를 정하라. 많을 필요 없다. 하나면 충분하다.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면 몸의 긴장이 풀린다고. 또 말한다. 강한 감정 속에서 결정을 미루는 것만으로도 대인 갈등이 줄어든다고. 그대여, 수행의 지혜와 과학의 언어는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멈추어 보고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선택하라. 이것이 지혜다. 마음이 급해질 때 관계가 거칠어진다. 사람 사이가 힘들어질 때 누군가의 잘못이 먼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여유가 먼저 달아난 경우가 많다. 하루를 버티느라 애쓴 탓에
말을 고를 힘이 남아있지 않고 참아야 할 순간에 숨이 가빠진다. 그래서 작은 말에도 마음이 흔들린다. 그대여, 이런 날은 누구에게나 온다. 그러니 마음을 잠시 쉬게 하라. 인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너무 급해진 것일지 모른다. 빨리 이해받고 싶고, 빨리 정리하고 싶고, 빨리 편해지고 싶다. 그러나 마음이 앞서면 말은 짧아지고 기다림은 사라진다. 그러니 속도를 조금 늦추어라. 3가지를 말하고 2가지를 참아라. 그대가 인연을 살리고 싶다면 3가지는 말하고 2가지는 참아라. 오늘은 삶의 장면을 더 가까이 가져와 말해주겠다. 말해야 할 3가지. 첫째, 사실의 범위를 말하라. 그대가 직접 보고 겪은 것까지만 말하라. 추측을 덜어내고 관찰한 부분만 전하라. 어제 약속 시간이 바뀌었어. 사실을 말하면 오해가 자라지 않는다. 둘째, 내 입장을 말하라. 옳고 그름을 세우려 하지 말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알려라. 나는 지금 이 일정이 조금 부담스러워. 입장을 말하면 마음의 마찰이 줄어든다. 셋째, 원하는 흐름을 말하라. 결론을 이기려 하지 말고 대화가 어디로 가길 바라는지 밝혀라. 다투고 싶지 않고 정리하고 싶어? 흐름을 말하면 말싸움은 길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참아야 할 2가지입니다. 첫째, 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하려는 마음을 참아라. 짧은 말 한 조각으로 사람 전체를 재단하려 하지 말아라. 전체를 보기 전까지 결론을 미루어라. 판단을 늦추면 숨이 돌아온다. 둘째, 내가 먼저 상처받았다는 주장을 서두르는 마음을 참아라. 상처는 소중하지만 상처를 칼처럼 휘두르면 인연은 끊어진다. 감정을 한 박자 뒤에 꺼내라. 때를 고르는 것이 곧 지혜다. 2가지 짧은 이야기. 동네 작은 미용실에서 일하는 지연은 단골 손님 성우와 어색해졌다. 예약 시간이 어긋난 날 성우의 말투가 날카로워졌고 지연의 마음도 금세 굳어갔다. 가게 안 공기가 팽팽해져 한마디만 더 오가면 상처가 남을 것 같던 순간 지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사실의 범위를 말했다. 오늘 예약 시간이 20분 정도 밀렸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입장을 덧붙였다. 지금 최대한 빨리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성우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그럼 잠깐 기다릴게요. 폭발 직전의 순간이 차분한 말로 전환되었다. 또 새벽 공양을 준비하던 정우는 며칠째 몸이 무거웠다. 공양이 늦었다는 말이 들려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는 즉시 해명하지 않았다. 숨을 고르고 때를 고른 뒤 스님께 입장을 말했다. 요즘 체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스님은 흐름을 조정해 주었다. 참음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때를 고르는 일이었다. 관계는 항해와 같다. 그대여, 관계는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다. 말은 등대에 불빛이고 인내는 파도를 넘는 균형이다. 불빛만 쫓으면 방향을 잃고 균형만 잡으면 목적지를 잇는다. 둘이 함께할 때 배는 안전하게 나아간다. 다시 3분 실천으로 돌아가자. 이제 다시 오늘 밤의 3분으로 돌아가자.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라. 3번. 그리고 묻는다. 오늘 사실을 넘어 추측으로 말한 순간은 언제였는가? 오늘 판단을 서두르다 놓친 여유는 무엇이었는가? 자책하지 말고 사실만 보아라. 마지막으로 내일의 한 가지를 정하라. 내일은 사실의 범위만 말하겠다. 내일은 감정을 한 박자 늦추겠다. 하나면 충분하다. 그 하나가 인연을 지킨다. 오늘의 이야기를 3문장으로 남긴다. 사실과 입장을 말하면 대화는 맑아진다. 판단과 주장을 참으면 관계는 이어진다. 이 균형이 인복을 키운다. 사람 사이의 불은 조절할 수 있다.
오늘 그대의 한 번의 멈춤이 내일의 따뜻한 인연을 지켜준다. 그대여,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한다. 사람이 흔들릴 때 흔들림의 시작은 대부분 말이 아니라 마음의 속도이다. 마음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눈은 상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귀는 상대의 말의 끝을 듣지 못하며 가슴은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다. 그러니 그대가 다툼을 멈추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의 속도를 낮추어라. 속도를 낮추는 가장 쉬운 문은 언제나 호흡이다. 지금 숨을 하나 더 고르자. 들이쉬며 알아차림, 내쉬며 내려놓음. 이 두 마디만으로도 마음은 한 칸 넓어진다. 말이 칼이 되는 순간 마음은 늘 먼저 다친다. 그대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말이 칼이 되는 순간은 대개 상대가 나를 찌르기 시작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닫힌 마음은 세상을 좁게 본다. 좁아진 마음은 사람의 표정에서 위협을 먼저 읽고 한 문장에서 모욕을 먼저 찾고 침묵에서 거절을 먼저 만들어낸다. 그대여, 그때는 사실을 다시 붙들어라. 사실은 단단한 땅이고 해석은 흔들리는 물이다. 물이 출렁일 때 땅을 밟아야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보아라. 내가 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입장은 이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흐름은 이것입니다. 이 말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서로가 넘어지지 않기 위한 난간이다. 작은 비유 하나를 들려주겠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늘 바람을 탓했고 한 사람은 늘 등불을 다듬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바람을 탓하는 이는 분노했고 등불을 다듬는 이는 유리창을 닦았다. 바람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등불은 더 밝아질 수 있다. 그대여, 세상은 바람 같고 마음은 등불 같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그대는 등불의 유리창을 닦아야 한다. 그 유리창을 닦는 일이 바로 호흡이고 말의 경계이며 판단을 늦추는 힘이다. 밤에 올라오는 생각을 쫓지 말고 앉혀라. 그대가 잠들기 전 자꾸만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것이다. 그 장면이 그대를 괴롭히는 이유는 그대가 그 장면을 해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장면을 쫓아내려 하기 때문이다. 쫓아내면 더 따라온다. 억누르면 더 커진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는 이렇게 해보아라. 생각이 오면, 오, 생각이 왔구나. 감정이 오면, 오, 감정이 왔구나. 마치 손님에게 의자를 내어주듯 그 생각을 잠깐 앉혀라. 그리고 묻는다. 너는 무엇을 지키려 왔니? 불안은 그대를 괴롭히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지키려는 방식이 서툴러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 불안을 미워하지 말아라. 다만 불안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말아라. 불안은 조수석에 앉히고 그대는 운전대를 다시 잡아라. 운전대를 잡는 첫 동작이 바로 한 번의 깊은 호흡이다. 미루기는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다. 그대는 결정을 미루는 것을 나약함이라 여기지 말아라. 감정이 뜨거운 상태에서 내린 결심은 대개 불에 쓴 편지와 같다. 글자는 남아도 마음은 타버린다. 그러니 뜨거울 때는 결정을 하루만 미루어라. 하루는 길지 않다. 그러나 하루는 마음을 살리는 거리다. 그대가 하루를 미루는 동안 마음은 식고 시야는 넓어지고 말은 다시 부드러워진다. 그렇게 말해보아라. 지금은 감정이 높습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한 줄이 사람을 살리고 인연을 살린다. 감정의 이름을 말하라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그대여, 감정의 이름을 말한다는 것은 상대를 비난한다는 뜻이 아니다. 내 마음을 내 책임으로 돌려놓는 일이다. 너 때문에 화가 나. 가 아니라 내가 지금 화가 올라옵니다. 라고 말하라.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가 아니라 내가 지금 지쳐서 예민해졌습니다. 라고 말하라. 이 말은 약해 보일지 모르나 가장 강한 수행이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 다시 내가 되기 때문이다. 주인이 돌아오면 집은 정돈된다. 마음도 그러하다. 세 번째 이야기 버스 안의 한숨. 어느 날 한 사람이 버스를 몰고 있었다. 승객은 많고 도로는 막히고 누군가는 조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 이렇게 느려요? 그 말 한마디에 운전자의 목이 굳고 손이 딱딱해지고 숨이 얕아졌다. 그대여, 이것이 바로 마음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순간이다. 그러나 그는 바로 대꾸하지 않았다. 먼저 숨을 한번 길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지금 내가 지키려는 것은 안전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심이다. 그가 입 밖으로 낸 말은 짧았다. 안전을 위해 천천히 가겠습니다. 승객은 더 말하지 않았다. 버스는 여전히 느렸지만 사람의 마음은 덜 다쳤다. 그대여, 속도를 늦추는 말은 내 삶의 운전대를 다시 잡는 말이다. 염불은 요구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제 그대가 묻는 소리가 들린다. 부처님, 그러면 염불은 무엇입니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일은 무엇입니까? 잘 들어라. 염불은 단지 달라고 조르는 소리가 아니다. 염불은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서원이다. 나무는 귀이다. 혼자 버티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더 큰 자비와 지혜에 기대는 뜻이다. 아미타불은 무량한 빛이다. 어둠 속에서도 밝게 보겠다는 뜻이다. 분별의 어둠을 잠시 거두고 한 줄기 빛을 선택하겠다는 서원이다. 관세음보살은 듣는 자비다. 세상의 소리, 타인의 소리, 내 안의 울음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겠다는 마음이다. 그러니 염불을 부를 때는 속도보다 뜻이 먼저다. 뜻이 먼저일 때 소리는 마음에 앉는다. 세 번 숨 한 번 염불 수행을 더 깊게 해보자. 그대여, 다시 함께 해보자. 어디에 앉아있든 좋다. 눈을 감아도 좋고 뜨고 있어도 좋다. 첫 번째 숨을 들이쉬며 속으로 말하라. 나무, 이제 혼자 버티지 않겠습니다. 내쉬며 말하라. 아미타불, 지금을 밝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숨을 들이쉬며 속으로 말하라. 관세음, 내 마음의 소리를 보겠습니다. 내쉬며 말하라. 보살, 내 마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숨을 들이쉬며 속으로 말하라. 지금 여기. 내쉬며 말하라. 괜찮아. 그리고 아주 작게 한 번만 이어 불러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대여, 소리가 작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뜻이 숨에 실려 가슴에 닿는가이다. 사람을 바꾸려 하기 전에 듣는 자리를 내어라. 그대가 누군가를 걱정할 때 혹은 누군가에게 서운할 때 우리는 곧바로 해결하려 한다.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그러나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해결책을 먼저 받을 수 없다. 먼저 들림이 필요하다. 관세음의 가르침은 먼저 듣는 자리다. 듣는 자리 없이는 어떤 말도 따뜻하게 닿지 않는다. 그러니 그대여, 오늘부터 한 가지를 연습하라. 상대가 말할 때 바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읊어라. 지금은 듣는 시간이다. 지금은 고치는 시간이 아니다.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린다. 네 번째 이야기 가족의 침묵 앞에서 어느 집에 어머니가 있었다. 아들은 말이 줄었고 집안의 공기는 얕아졌다. 어머니는 불안해졌다. 불안은 어머니의 말투를 급하게 만들었다. 왜 말을 안 해?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말해. 그러나 아들은 더 다쳤다. 어머니는 속으로 염불을 했지만 뜻이 없으니 소리만 떠돌았다.
어느 밤 아들이 갑자기 숨이 가쁘다 했다. 어머니의 심장은 폭풍처럼 뛰었다.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다.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빨리 해결이 아니라 먼저 안정이구나. 어머니는 먼저 자기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뜻을 붙였다. 나무, 지금 내 두려움을 내려놓겠습니다. 아미타불, 이 아이의 숨을 밝게 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이 두려움의 소리를 먼저 들어주겠습니다. 그대여,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아들의 숨도 길어졌다. 문제가 즉시 사라진 것은 아니나 사람이 먼저 살아났다. 사람이 살아나면 길은 다시 열린다. 연꽃의 비유 진흙 위에서도 피어난다. 그대여, 그대 마음에도 진흙이 있을 것이다. 자책, 후회, 미움, 두려움. 그러나 연꽃은 맑은 물에서만 피지 않는다. 진흙이 있어도 피어난다. 그러니 진흙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진흙은 그대가 악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살아오며 묻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위에 무엇을 피울 것인가이다. 진흙 위에 피울 꽃은 오늘 밤의 3분으로 충분하다. 하루를 바꾸는 한 문장 수행. 그대에게 한 문장 수행을 주겠다. 하루 중 가장 흔들리는 순간에 아래 문장을 한 번만 해보아라. 지금은 결론 내릴 때가 아니라 숨을 고를 때다. 이 문장 하나가 그대의 혀를 늦추고 그대의 손을 부드럽게 하고 그대의 마음을 다시 넓힌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이어라. 나는 사실을 말하고 입장을 말하고 흐름을 말하겠다. 이것이 바로 3가지 말의 수행이다. 오늘의 숨 하나, 멈춤 하나가 인연의 결을 바꿉니다. 서두르지 말고 뜻을 담아 한 번만 불러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고요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인연이 당신의 내일을 지켜줄 것입니다.